네, 안녕하세요. 최준영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제일 관심 많으실 AI와 관련된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AI 그러면은 이제 여러 가지 이슈들이 많죠. 대한민국에서도 이제 관련된 반도체 이슈들이 제기가 되고 있고, 또 반도체 이슈 제기되면 전기, 용수, 기타 등등 이슈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AI 하고 있는 모든 나라들이 비슷한 것 같아요. 미국 관련해서도 최근에 AI 데이터 센터와 관련돼서 우리 동네에서는 짓지 마세요라고 이야기하는 동네들이 막 생기고, 이것과 관련된 여러 가지 정치적 이슈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러한 AI를 둘러싼 여러 가지 에너지와 관련된, 그리고 전력과 관련된 종합적인 이슈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권효재 대표님 모셔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도 요즘에 AI 많이 쓰시죠? 네, 저도 헤비 유저입니다. 헤비 유저. 헤비 그러면 유저의 정의가 뭐냐면 예, 이제 그 월간 구독제 상품 중에 제일 비싼 게 우리 돈으로 35만 원 정도, 뭐 달러는 220불 정도 220불 정도. 상품인데 예. 제가 이제 일하는 기관에서 좀 서포트 해주셔가지고 35만 원짜리를 2개 씁니다. 2개. 네, 클로드 하나 쓰고 네. 그다음에 오픈 AI 쓰고 예. 그다음에 제미나이나 다른 서비스까지 다 하면 한 달에 한 7, 80만 원 쓰겠네요. 오. 거기 이제 API 비용까지 하면은 뭐 네, 더 말씀드리면 예산 보시는 분이 싫어하시는. 어쨌든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AI를 쓰고, AI를 쓰시는 분들은 더 많이 쓰고, 그러다 보니까 AI와 관련된 투자가 늘어나니까 대한민국 뭐 반도체 수출 뭐 단가도 올라가고 잘 된다. 좋기도 하지만 이거 정말 앞으로 언제까지 이런 사이클을 그려 나갈 수 있을까 이제 걱정도 많이 되는데, 특히나 최근 들어서는 이제 미국에서는 이제 AI 데이터 센터와 관련된 뭐 정치적인 움직임, 뭐 여러 가지 우리 동네는 짓지 말아주세요 피켓팅도 많이 있고, 뭐 일부 지역에서는 우리 동네에선 못 짓는다라고 선언도 네,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는데, 이런 전반적인 상황들 한번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 먼저 우리가 AI 데이터 센터하고 일반 데이터 센터하고는 사실 말은 AI가 앞에 붙은 것 같지만 네, 본질적으로는 다른 물건입니다. 완전히 다르다. 네. 왜 그러냐면 우리 기존의 그 데이터 센터는 이제 하이퍼 스케일이라고 해서 굉장히 크다고 하는 것도 그 안에 이제 서버 IT 용량으로 이제 40메가 넘어가면은 네. 하이퍼 스케일로 크다고 했습니다. 국내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뭐 네이버가 이제 100메가 정도 엄청나게 그렇죠. 큰 뭐 춘천, 뭐 세종 이런 데 세종 큰 예. 건데, 이 일반적인 하이퍼 스케일 데이터 센터는 그 안에 보면은 여러 회사의 서버가 나란히 놓여 있는 경우가 많고요. 그걸 이제 코로케이션이라 그러는데, 네. 예를 들면 이제 호텔 지어가지고 방을 각자 다른 사람들이 쓰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각자의 서버가 대부분 다양한 용도로 쓰입니다. 어떤 회사는 뭐 클라우드용, 어떤 회사는 동영상 스트리밍용, 어떤 회사는 뭐 중요 데이터 보관용, 이런 식으로 용도가 다르고 회사가 다르니까 이 부하가 크게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통 보면 뭐 이 사람들 9 to 6하고 부하가 비슷합니다. 이 하이퍼스케일 데이터 센터 부하가 9 to 6에 좀 올라가고 저녁 한 11시까지 좀 올라가다가 네. 자는 시간 되면 자기 시작하면은 또 떨어지고. 떨어집니다. 떨어져서 그 부하가 이렇게 그 패턴이 뭐 이렇게 막 그 급등락하는 패턴이 아닙니다. 예측 가능하다. 예측 가능하고 큰 변동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AI 데이터 센터, 특히 작년부터 이 XAI, 지금 이제 스페이스 X죠. 네. 거기서 좀 큰 변화를 가져옵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일론 머스크가 뒤늦게 이 AI 레이스에 뛰어들면서 네. 자신의 이제 조직에게 지시를 한 게 뭐냐면 빨리 모델을 개발해서 빨리 성능을 개선시켜라라고 지시를 합니다. 그러면은 이 AI 모델 개발을 잠깐 설명을 드리면, 내가 이제 막 프로그래밍을 해서 어떤 이제 모델을 만듭니다. 그건 이제 파라미터라는 수치가 중요한데, 그렇죠. 요즘 뭐 아주 첨단 모델은 이제 뭐 3조개, 4조개 이렇게 들어가고 단위가 막 너무 커요. 네. 쉽게 얘기해서 이 3조개, 4조개짜리를 한 번 돌리려면은 그 제가 쓰는 컴퓨터 혹은 뭐 클라우드의 메모리가 한 3테라바이트, 4테라바이트 HBM으로 있어야 됩니다. 그걸 돌릴 수 있는, 제가 예를 들어 집에 그걸 구성한다 하면은 한 요즘 시세 200억이 일단 컴퓨터 값이고요. 네. 하드웨어 값 하드웨어 200억. 값만. 200억. 거기 뭐 부속 장비까지 하면은 일단 많은 돈이 들어갑니다. 근데 이제 그 XAI가 그런 여러 가지 모델을 검토하면서 뭘 발견했냐면, 기존에 이제 다른 회사들, 뭐 오픈 AI나 이런 회사들은 뭐 마이크로소프트나 다른 기존 클라우드 업체의 서버를 여러 군데 분산된 서버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클라우드로 모아가지고 네. 뭐 3테라니 5테라니 이렇게 이제 HBM 용량도 모으고 컴퓨팅 파워도 모았는데, 그러면은 이 모델 개선이 느립니다. 네, 모델 개선 느려요. 왜냐하면 여러 군데 떨어져 있는
그 서버끼리 통신을 해야 되니까 그 시간에 지연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 사이에 지연이 네, 지연이 발생하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기술적으로 분석을 해서 이거 클라우드를 빌려서 하면 그것도 비싸고 네. 그 속도 느립니다 하니까 이제 일론 머스크가 지시를 하는 게 그러면은 지어라. 서버를 10만 개 이상을 한 장소에 다 모아가지고 그걸 마치 한 덩어리처럼 돌아가게 하면은 모델을 빨리 만들 수 있어요. 오, 그렇겠네요. 네, 서로 간에 이제 통신 지연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게 멤피스. 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지어라 하니까 이제 그 팀이 그 한 뭐 전력 공급 인허가 등등등 하면은 2년 걸립니다 하니까 이제 머스크 특유의 속도 전환을 지시한 거예요. 2년 안 되고 2달, 4달 딱 줄 테니까 4달 안에 무조건 완성시켜라. 예. 그래서 실제로 이제 3달 반 정도 만에 완성을 시킵니다. 네. 그게 이제 콜로서스라고 하는 말씀하신 멤피스의 옛 공장 부지에 지은 거예요. 예. 근데 그때부터 진정한 AI 데이터 센터라는 것이 등장합니다. 그게 처음이었군요. 그게 이제 실질적인 단일 사이트 AI 데이터 센터는 그게 처음이에요. 근데 이제 그 다음부터 그 콜로서스에서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이제 그록이라는 네. 그 모델의 성능 개선을 막 시키니까 다른 이제 그 AI 회사들이 알게 된 거예요. 우리도 그러면 똑같이 우리도 하죠. 똑같이 한 장소에 서버를 몰아넣어가지고 만들어야겠구나. 그러면서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작년 말부터 올해 이제 하나둘씩 막 등장을 하고 막 지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요즘은 이제 콜로서스만 해도 200메가였고 콜로서스 2라는 거는 이제 500메가짜리인데 그 다음에 뭐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니 뭐 무릎 프로젝트니 하면서 이제 기가 단위로 나옵니다. 그렇죠. 데이터 센터 하나가 기가와트 단위의 전기를 받겠다. 근데 이게 전력 당국한테는 이제 악몽 같은 얘기가 됩니다. 1기가와트라고 그러면 보통 우리 원자력 발전소 예전에 쓰던 게 하나가 1기가와트잖아요. 근데 이게 왜 그들한테 전력 당국한테 악몽이 되느냐? 우리가 이제 이 태양광 풍력 얘기할 때 이거는 변동성이 심한 발전원이니까 이것을 이제 백업하기 위한 혹은 전력망에 추가 비용이 들어간다라는 게 이제 요즘 뭐 식자들이 이제 얘기하는 뭐 ESS 뭐 비용들이 들어간다. 예. AI 데이터 센터는 변동성이 심한 부하입니다. 변동성이 심한 부하. 이게 무슨 말이냐? 예. 이제 일론 머스크가 이제 본인이 직접 콜로서스를 운영하면서 그런 말을 해요. 뭐냐면 모델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모델 훈련을 엔터를 딱 누르기 전에는 예를 들어서 그 시설이 10메가 전기를 쓰다가 엔터를 누르는 순간 190메가 전기로 딱 쓰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다가 에러가 나서 다시 중단되면은 10메가로 떨어지는데 그 변동이 0.1초 사이에 일어납니다. 그걸 시스템적으로 감당할 수 있나요, 보면? 바로 전력망이 다운됐어요. 그렇죠. 실제로 다운될 것 같아요. 바로 다운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멤피스 주변의 동네가 갑자기 정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 정전도 문제고 그 안에 서버도 다 이제 죽었죠. 그래서 이제 막 이게 왜 이러냐 봤더니 전력망이 이런 뭐 몇백 메가 단위가 갑자기 꺼졌다 켜졌다 하는 것은 전례가 없어요. 그렇겠죠. 이런 부하는 전례가 없는 뭐 우리 전등이나 왔다 갔다 키는 정도 수준이지. 그래서 이제 그 전력 당국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이런 설비는 망에 못 붙인다. 니들이 알아서 해라.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일론 머스크가 근데 마침 그 테슬라에 ESS가 많으니까 ESS를 엄청나게 많이 가져와서 콜로서스 옆에 이제 쫙 깔아놓고 ESS로 먼저 전기를 받고 받아놓고 막 그 안에서 이제 부하 변동이 있으면 그건 ESS가 처리를 하고 나머지 뒷단에 전력망에는 평탄한 전기를 안정적으로 들어오는 전기만 있으면 된다. 그렇게 하면서 이것이 하나의 표준이 됐어요. 그게 한 이제 1년 전 얘기. 1년 전 얘기. 그런데 이제 문제는 콜로서스까지는 200메가로 해서 그 전력을 끌어오고 해서 이제 어떻게 될 줄 알았는데 쓰다 보니까 끌어올 수 있는 전력이 이제 100메가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일론 머스크가 이동식 발전기를 전국에 다 끌어옵니다. 그 디젤 발전기 같은 거요. 그 대당 한 3, 4메가 출력 내는 이제 좀 고가의 가스터빈, 소형 가스터빈 발전기인데 미국 전역에 있는 걸 한 40대를 끌어와 가지고요. 그걸 이제 쫙 붙여요. 그럼 160 정도 나오니까. 그래서 그걸로 이제 전기 공급하면서 망에서는 전기를 적게 받고 ESS로 이용해서 이제 그 부하 변동을 줄이고 해서 콜로서스를 돌리니까 다른 이제 사업자들이 저런 방법이 있네? 우리도 그러면 똑같이 하자. 똑같이 하자 하면서 이제 스케일이 커져요. 그러니까 뭐 옆에 아예 가스터빈 발전소를 짓든지 뭐 이제 현재 가동을 중단하고 있던 원자력 발전소 옆에다가 뭐 짓든지
이런 식으로 발전소랑 데이터 센터가 결합이 되고 네. 그다음에 이제 망의 어떤 충격을 줄이기 위해서 뭐 ESS를 탑재하든 연료전지 탑재하든 그러니까 한마디로 AI 데이터 센터라는 것은 일종의 전력망 설비를 갖추고 있다. 그래서 이거 전혀 다른 물건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냥 코드만 꽂아서 우리가 쓴다 네. 생각했는데 이제는 전력 자체를 조달을 해야만 돌아가는 시스템으로 변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전력 당국에서 이 AI 데이터 센터라는 거는 단순하게 전기를 쓰는 수요처가 아니고 네. 이건 발전소이기도 하고 음. ESS이기도 하고 수요처이기도 한데 이 세 개가 다 뭉쳐서 돌아가는 하나의 새로운 개념의 설비다라고 이제 새롭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ESS가 발전 설비냐 충전 설비냐 가지고도 한참 싸웠는데. 복잡하죠. 예. 그러니까 일단은 AI 데이터 센터라는 거는 좀 다르다. 다르다. 이걸 이제 이해를 첫 번째 해야 되는데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 미국 안에서 전력 당국에서 논쟁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전기를 이해할 때는 전기라는 거는 항상 사고 처리가 중요합니다. 사고 처리. 무슨 말이냐면 전기가 이렇게 항상 안정적으로 들어올 때 상황만 상정해서 시스템이 구현되지 않아요. 그렇죠. 이제 어떤 선이 뭐 끊어진다든지 뭐 어디가 불이 난다든지 했을 때도 전기가 안 끊어지게 들어와야 됩니다. 그렇죠. 우회로선 뭐 중복 네네네. 뭐 이렇게 그렇죠. 구성하죠. 그래서 이제 그런 철학을 가진 망 운영자가 볼 때는 이 AI 데이터 센터라는 거는 되게 불안한 물건이에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전기는 쓰는 것도 불안한데 예. 그 부하도 불특정하게 막 출렁거리는데 그 부하를 알려달라 안 알려줘요. 그건 기밀이다. 기밀이다. 우리가 이걸 어떻게 뭘 트레이닝을 하고 어떻게 쓰는지는 기밀이기 때문에 알려줄 수가 없고 우리는 그냥 뭐 ESS나 이걸 다 통해 가지고 그 망에 이렇게 부담을 안 드릴게요 하는 건데 이제 망 운영자는 어떤 답을 하냐면 그걸 우리가 어떻게 믿어? 혹은 너의 ESS나 너의 그런 어떤 안정화된 안정을 시키는 설비가 고장나면 어떻게 되는데 만약의 경우에는 어떻게 네. 할 건데? 근데 실제 시뮬레이션 해보면 그게 고장이 나잖아요. 예. 그럼 망 전체가 다운돼요. 그렇죠. 갑자기 부하가 추가적으로 엄청나게 들어온다든지 들어오니까. 아니면 나가든지. 예. 근데 이게 이제 100메가짜리면은 보통 망이 견디는데 이게 500메가다, 1기가다 이러면은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그냥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면 나오는데 그 안에 그런 뭐 ESS든 자체 발전기든 이런 설비를 막 돌리지만 이게 만약에 작동 안 한다. 네. 그럼 망은 다운돼요. 그냥 블랙아웃이 돼버린다. 블랙아웃이 광역 정전이 발생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망 사업자, 특히 이제 주변에 인구가 많고 좀 망을 운영을 보수적으로 하는 이제 소위 미국 동부의 PJM 같은 데는 그 너가 무슨 뭐 유연 설비를 하고 여러 가지 붙이고 다 알겠는데 나는 그것만 믿을 수 없어. 없어. 그리고 실제로 이제 우리나라 뉴스엔 잘 안 알려졌지만 작년하고 올해 데이터 센터 블랙아웃 실제 발생했어요. 미국에서 몇 차례 발생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어떤 패턴이냐면 이건 반대였는데 데이터 센터 밖에 전기가 이제 정전이 되니까 정전이 사실 정전이라는 게 한 1초면 해결되는 사안이 있습니다. 그렇죠. 잠깐. 근데 그 잠깐 때문에 이 데이터 센터가 전기를 딱 끊으면서 UPS 체제로 돌아간 거예요. 자기들끼리는 보호를 하기 위해서 돌아갔는데. 근데 그게 어떤 의미냐? 이 데이터 센터가 지금 300메가를 수준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게 0이 된 거예요. 부하가 없어져 버리니까. 그러니까 원래는 1초면 끝날 정전이 1초 잠깐 하다가 그냥 정전이 돼버린 거예요. 정전이 돼버린. 진짜로 정전이 돼버린. 진짜 정전된 거예요. 왜냐하면 갑자기 부하가 없어지면서 바닥으로 떨어져 버리니까 전압이 확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일이 2번 있었어요.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력 당국은 어쨌든 이게 사례가 있다.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 그런 유연 설비, 뭐 복합 설비 이거 다 이해는 하는데 우리는 보수적으로 판단을 해가지고 당신을 우리가 망에 수용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상황을 다 가정해서 보안 설비를 다 붙여야겠다. 붙여라. 그래야만 붙여주겠다. 근데 그게 처음에 이 논의가 막 시작될 때는 이제 망 사업자가 그걸 망 사업자의 책임이에요. 보통은 이제 우리가 말하는 그리드 코드에서는 전기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거는 망 사업자 책임입니다. 근데 망 사업자가 이제 이런 좀 희한하고 특이한 부하가 생기니까 계산을 막 합니다. 했더니 얘는 일단 전기를 쓰는 거는 100원이고 킬로와트아워다. 너가 여러 가지 특이한 특성이 있으니까
그 보완하기 위해서 50원을 더 투자비를 녹여서 받아야겠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50원의 추가 투자를 이 데이터 센터한테만 다 물릴 수가 없어요. 그렇죠. 망은 전체가 다 쓰는 다 거니까. 쓰는 거니까. 예. 그래서 처음에 이제 일부 지역에서는 그거를 n분의 1 혹은 이제 공용 비용화 시켜서 이게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모두가 어차피 쓰는 망에 네. 누가 들어왔는데 네. 어쨌든 모두를 위해서 쓰는 그렇죠. 비용이니까. 네. 예. 근데 이제 처음에는 그게 미미해가지고 눈에 안 띄었는데 열심히 이걸 봐도 사실 뭐 네. 올랐나 안 올랐나 네. 잘 모르는데. 그런데 이런 대규모 데이터 센터가 자꾸 들어온다. 뭐 붙이겠다 이러니까 그걸 이제 감안을 해서 내년 혹은 내후년 그 후에 이제 전기요금 계산을 해보면 미리 해보면 이 금액이 굉장히 커져요. 그러니까 나랑은 전혀 상관없는데 그냥 그렇죠. 나는 그냥 집에서 오븐 좀 켜고 에어컨 네. 좀 켜는 사람 네. 입장에서는 나는 똑같이 쓰는데 네. 갑자기 기본 요금이 이만큼 오르는. 맞습니다. 그런 일들이 이제 예보가 되니까 예. 미국의 미국의 여러 지역에서 이제 주민들이 굉장히 심한 반발을 하게 되는 겁니다. 뭐 요금 오르는 거 좋아할 사람은 아무것도 없죠. 왜냐하면 일단 데이터 센터가 이제 인허가를 받을 때 이게 이제 상업 설비로 인허가를 받는데 예. 그 많은 사진을 보시면은 이제 민가하고 그렇게 멀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근데 제가 미국 데이터 센터 사진 여러 개를 봤는데 방음벽을 친 데는 거의 없어요. 데이터 센터가 소음이 그렇게 많나요? 굉장히 심한. 소음이 굉장히 심. 그리고 그 소음이 예. 그 아주 고주파거든요. 사람이 제일 견디기 힘든. 견디기 힘든. 그래서 많은 주민들이 잠을 못 자요. 최근에 이제 일주일쯤 전에 이제 미국 CBS 방송에서 이제 한번 그 르포가 나왔는데 예. 멤피스에 갔어요. 멤피스에 그 이제 이 모든 일에 어떻게 보면은 원- 아버지라고 할 수 원조. 있는 예. 콜로서스 주변에 이제 주민들을 만났는데 거기 주민들이 그러는 거예요. 나는 제가 들어온 다음에 잠을 제대로 못 자는데 예. 이 집을 팔고 싶어도 예. 집이 안 팔린다. 안 팔리니까. 네. 왜냐하면 저게 있다는 게 뻔히 아니까. 그렇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뭐 내가 무슨 저거 들어와 가지고 덕을 보는 게 덕을 있냐. 보는 게 없다. 음. 그 설비가 들어와서 뭐 지방 세수가 좀 늘어나는 거. 근데 뭐 인원을 많이 고용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이제 그러니까 전기료가 올라간다는 문제, 그다음에 많은 소음을 유발시키는 문제가 있었고요. 그다음 문제는 이제 이러한 대형 데이터 센터들이 그런 그 인구 밀집 지역 근처 망에 이제 붙이기 어렵다라는 것이 알려지니까 그럼 사업자들이 그러면은 인구가 좀 별로 없고 그렇죠. 이런 영향을 적은 지자체나 지역으로 가야겠구나. 그러면 바람의 고향 뭐 와이오밍 뭐 이런 데로 가는 그렇죠. 건가요? 그래서 뭐 요즘은 이제 위스콘신, 뭐 텍사스, 루이지애나 뭐 이런 이제 전력 사정은 좋고 전력 사정은 좋고 사람은 적게 별로 사는. 없는. 근데 그런 동네가 대부분 루이지애나 빼고는 이제 건조 지역입니다. 그렇죠. 물이 부족해요. 물이 부족하죠. 네. 근데 이제 데이터 센터를 운영할 때 이제 열이 많이 나오니까 서버에서 냉각을 시킵니다. 순행식으로 또 바뀌니까. 네. 근데 냉각이 이제 그 안에서 뭐 서버를 공냉이냐 순냉이냐 하는 거는 이제 1차 냉각이고 그렇게 발생한 열을 최종적으로 냉각시키는 이제 대형 냉각기는 이제 설비 밖에 있는데 예. 이게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하나는 물을 이렇게 부어서 물이 증발시켜서 하는 이제 증발탑이라고도 하고 예. 증발식이라고도 하는데 이 증발식이 이제 효율은 훨씬 좋고요. 예. 설비도 간단하고 소음도 적습니다. 그렇겠죠. 물만 뿌려주면 되는 네. 거니까. 대신에 물을 소모를 해요. 이렇게 우리가 보통 보면 수증기가 막 날아가는 네네네. 이제 그런 시설이죠. 네, 보면. 그런 시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설치를 하고 500메가 부하를 돌린다. 예. 그러면은 인구가 5만에서 10만 명 도시가 쓰는 물의 양과 똑같아요. 네, 어마어마한 물을 씁니다. 우리 웬만한 중소도시 하나 쓰는 네, 물을 물은 똑같아요. 매일 그냥 네, 데이터 그냥 센터에 그 쓴다. 물을 계속 증발을 시키니까. 사람들이 이제 이걸 잘 이해를 못 하시는데 아니 그 물을 뭐 회수를 하거나 리사이클하면 되지 않느냐. 물을 그냥 부어서 증발시키는 거기 때문에 거니까. 이거 리사이클을 못 해요. 그래서 이제 어떤 지역에서는 물값이 올라가는 거예요. 네, 물값이. 물이 원래 귀했는데 귀한 동네인데 갑자기 그냥 인구가 2배 늘어나는 효과가 생겨버리니까. 그렇죠. 그럼 이제 어떤 분들은 또 이런 질문하실 수 있어요. 아니 그러면 가격이 전기료도 올라가고 물값도 올라가면 데이터 센터들도 좀 자제를 하지 않겠느냐. 근데 지금 데이터 센터들은 이 AI 경쟁 때문에 뭐 몇백 조를 그냥 쓰지 않습니까? 거의 뭐 전시 경제죠. 네. 보면. 그러니까 전기료나 물값은 아예 생각도 하지 않아요. 그냥 최대한 빨리 많이 지어서 돌려라
하면서 이제 데이터 센터의 규모가 얼마나 커졌냐면 요즘 나오는 게 이제 5기가짜리 얘기가 나와요. 그렇죠. 네. 그 5기가짜리를 그럼 왜 만드느냐? 소위 AGI나 ASI를 하자는 거죠. 그럼 이제 AGI나 ASI를 하려면은 이제 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 그렇죠. 전지전능한 정말 네, Artificial Superior Intelligence를 해가지고 이제 사람과 같거나 사람보다 더 뛰어난 지능인데 이런 지능을 이제 구현한 실제 사례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바둑계에서. 바둑에서 이제 알파고가 처음 나오고 예. 알파고가 인간을 이제 이긴 다음에 알파고가 그 인간의 바둑을 압도적으로 초월한 소위 바둑 신이 된 과정에는 어떤 과정을 거쳤냐면 처음에는 인간의 기보를 연구했죠. 그게 이제 지금 우리가 치면은 LLM 학습이에요. 우리가 막 데이터를 주고 얘가 막 학습하고 우리가 이제 코치를 해주잖아요. 그렇죠. 바둑도 처음에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어떤 단계로 가냐면 인간의 그런 기존의 기보나 그 기록을 다 무시해버리고 자기 혼자 학습을 시키게 혼자서 합니다. 셀프로 그냥 셀프로. 두고. 그다음에 그 셀프 학습된 A라는 놈하고 네. 셀프 학습한 B라는 놈하고 서로 대결을 시켜요. 오. 네. 그렇게 하면은 잠도 안 자고 그냥 예, 24시간. 잠도 안 자고 해서 뭐 그 몇 가지 기록이 있는데 뭐 24시간 동안 뭐 268만 번을 둘이 싸웠다. 그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순간 이제 그 소위 크리티컬 포인트를 넘어가지고 바둑에서는 정말 이제 신의 영역에 신의 영역으로 들어가서 이제 바둑 신이 된 다음에 은퇴했어요. 바둑 신은 은퇴했어요. 그렇죠. 은퇴했죠. 더 이상 예. 의미가 없으니까. 지금 이제 메타가 여기 가장 이제 진심인데 메타 같은 회사는 왜 5기가짜리 데이터 센터를 만들려고 하느냐? 그 안에다가 현재 말하는 플래그십 모델을 여러 개를 동시에 돌려 다음에 그들끼리 학습을 시키고 경쟁을 시키고 요즘 많이 나오는 게 AI 모델로 한쪽은 공격을 하고 한쪽은 방어를 하고 예. 이런 식으로 이제 시키려고 하니까 그럼 1기가짜리 5개만 해도 5기가니까 네, 그렇게 하려면은 5기가짜리가 필요한 거예요. 그렇겠네요. 그래서 이제 5기가 데이터 센터라는 게 이제 농담이 아니게 됐는데 야, 5기가면 요즘에 최신형 발전 원전으로 따져도 3기 정도는 네. 붙어야 되는데 어마어마한 이제 규모인데 그런 것들을 지금 만들겠다고 하는 미국의 사이트가 한 5-6개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의 데이터 센터들이 사용하는 전기 양이 한 60기가쯤 되는데 예. 2030년에 얘기 나오는 게 지금 130기가로 늘어나는 거죠. 근데 이 130기가라는 게 전체 양이 많은 것도 과제인데 이것이 지역에 또 한 점에 그러니까요. 5기가가 소위 말해서 하나의 서버 마냥 몰려 있다. 이게 이제 어려운 거예요. 그렇죠. 여러 군데 퍼져 있으면 네. 그 분산해서 그냥 처리하는 건 얼마든지 될 수 있는데 특정 지역에 딱 몰려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부하도 그만큼 출렁거릴 네. 것이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5기가짜리 부하가 한 점으로 몰려 있는데 이것을 전력망에 감당할 수 있겠느냐? 이것도 굉장히 이제 못할 것 같은데요. 저는. 쉽지 않은 질문이에요. 쉽지 않은 질문이고 어려운 질문이고 이제 그만한 설비 옆에 이제 여러 가지 보안 장치가 필요하고 변전소를 짓고 막 하니까 이제 같은 근거리의 주민들은 요금이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좀 토론이 길었는데 그러다 보니 일부 주에서는 이제 쭉 이런 사항들을 이제 다 정책의 당국자들이 이해를 한 다음에 결론이 안 돼. 짓지 마. 이렇게 그래서 올해 초에 이제 미국의 네. 북동부 끝에 메인주가 있다. 메인주 저 캐나다하고 붙어 있는 모라토리엄 선언을 했고요. 네. 이제 메인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캐나다에서 오는 수력 전기가 싸기 때문에 그 전기를 가지고 이제 이 데이터 센터 하겠다는 사업자들이 있었는데 그거 다 모라토리엄 해버리고 시켰고 예. 최근에는 뉴욕주가 그게 좀 영향이 좀 컸던 것 네. 같아요. 왜냐하면 뉴욕주 인근에 대형 데이터 센터들 건설 계획들이 있었는데 이제 이것도 이제 모라토리엄 선언했고 이게 지금 그 미국 동부는 제가 볼 때 시간 문제고 대부분 다 똑같은 일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원래 미국 동부에 이제 버지니아 북부에 원래 데이터 센터도 많았는데 네. 최근에 더 많이 몰린다라는 이야기는 계속 나왔고 뭐 버지니아 같은 경우도 전체 전력의 2024년 기준으로 벌써 40% 이상을 데이터 센터가 쓴다고 그랬는데 더 이상 견딜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된 모양이군요. 그러니까 지금 PJM의 그 버지니아 포함한 미국 전력망 이제 시장이 PJM인데 그렇죠. PJM에서 현재 나온 예상이 도매 전기 요금이 3년 후에 현재 50%로 올 거다.
그리고 이게 이제 소매로 전가가 되면은 그러니까요. 영향 더 줄 건데 그래서 네. 막 주지사들이 나서가지고 정치적인 쟁점이 될 수밖에 지금 없군요. 이미 쟁점이 됐어요. 미국 물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는 전체적으로 이 데이터 센터라는 것들이 너무 많은 특정한 그 리소스를 독점하고 있고 그것 때문에 이제 지금은 이제 요금 문제가 화두인데 사실은 이제 전력망 불안은 더 숨어 있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이런 특정한 점의 막대한 부하가 여러 군데 생겼을 때 과연 전력망이 버티겠느냐에 대해서 빅테크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관리하겠습니다라는 거고 예. 비판적인 시민 단체들은 이거는 전력망의 안전은 이제 볼모 잡히는 것이다. 양쪽 말이 다 사실은 일면 타당하고 또 일면 또 틀린 것 같고 네. 뭐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어쨌든 미국 전력망이라는 것은 그렇게 썩 상황이 좋지 않다라는 것은 옛날부터 알려져 있었고 또 옛날 에디슨 시절부터 쌓여왔던 온갖 레거시가 덕지덕지 붙어 있는 망인데 여기에 지금 몇 기가짜리가 지금 달라붙는 상황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전대미문에 지금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군요 보면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재 그 미국에서 과거에 이런 유사한 에너지 정책과 관련된 논쟁이 벌어졌을 때 네. 패턴이 이제 일정합니다. 뭐냐면 미국은 이제 주가 있고 연방이 있는 상황인데 지금 모라토리움은 이제 주 차원에서 일어나는 그렇죠. 겁니다. 주나 카운티 차원에서. 카운티에서. 그럼 이제 사용자들은 이제 로비를 합니다. 어디 연방정부에 로비를 합니다. 과거에 이제 80년대 미국에 이제 이거랑 유사한 사례가 있었는데 그때는 이제 가스였습니다. 가스. 네. 가스를 그 전에 이제 이 레이건 자유화 전에는 연방과 연방 사이에 에너지를 이송시키는 거를 다 정부 허가를 받았어야 됐어요. 주와 주 사이에서. 주와 사이. 예. 주와 그러니까 주 이제 사이. 가스관을 이제 네. 줄을 연결해서 그렇죠. 넘어서 네. 움직이는 경우에는. 근데 이제 이거를 가스관을 건설해서 가스를 보내는 사업자 입장에서는 이게 악몽 같은 게 내가 이제 A 주에서 B 주로 가는데 A 주에서 허가를 받았어요. B 주로 가려니까 B 주 안에서 허가를 받았는데 A와 B를 연결하는 그 지점에서 서로 간의 의견이 차이가 나면은 사업이 안 되는 사업이 거예요. 안 되는 거죠. 네. 근데 예를 들어 뭐 텍사스에서 저기 뉴욕까지 가스관을 건설한다. 아이고야 몇 개를 지나가야 네. 이거 뭐 많은 데 지나가야 되잖아요. 그거를 협의하는데 뭐 시간이 많이 흘러가고 사업성이 안 나오거나 안 나오죠. 공급이 안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70년대에 그 말에 가면은 가스는 있는데 저 밑에는 가스가 남아 돌아가지고 문제고 남부는 넘쳐나고. 예, 위에는 이제 가스 공급이 안 돼서 문제고 해서 레이건 이제 정부 때 가면은 이거를 대대적으로 개혁을 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네. 마치 공용망 쓰듯이 이렇게. 그러면서 그때 굉장히 중요한 이제 어떤 그 법적 장치를 만드는데 그게 뭐냐? 인터스테이트, 그러니까 주와 주를 연결하는 파이프라인에 대해서는 연방 정부가 결정하고 첫 번째 파이프라인을 지나가는 길에 어떤 이제 토지주가 반대를 해도요. 예. 80%가 찬성하잖아요. 그럼 그냥 몰수할 수 있어요. 몰수할 수 있는. 사실 굉장히 이게 좀 미국 같은 데서 이게 가능할까? 그러니까 미국스럽지 않은 대한민국스러운 네, 조합인데. 법인데 예. 그래서 이제 오히려 그 미국은 내 농담처럼 요즘은 인터스테이트 파이프라인이 더 사업이 쉽습니다. 연방 정부랑 같이 그냥 연방 정부 허가 받으면 예. 주는 사실 그걸 거부할 수 없어요. 그리고 그 지역민 그 이제 땅 주인의 80%만 동의서 받으면 나머지 20%는 그냥 시장 가격 받고 무조건 이제 자기 그 땅을 이용하게 해줘야 됩니다. 우리 뭐 공적 용도로 이제 토지 수용하는 거랑 네, 똑같은. 똑같죠. 예. 근데 주 안에서의 파이프라인은 여전히 주마다 규정이 다르기 때문에 예. 이제 복잡한 복잡한 거죠. 거고.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빅테크들이 이런 스킴을 요구를 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지금 뭐 텍사스 같은 경우는 텍사스 혼자끼리 전력망, 그다음 PJM은 PJM끼리 물려 있고, 뭐 캘리포니아는 캘리포니아 이렇게 이거를 다 그냥 연방 정부에서 일괄적으로 뭔가 해볼 수 있도록 그렇죠. 하는 연방 정부 차원에서 이제 그 FERC라는 기관인데 FERC에서 지침을 다오. 그 지침을 가지고 예. 이거를 뭐 이렇게 거대한 부하의 데이터 센터니까 그 부하의 일부는 자체적으로 발전소 짓고 전력망에 영향을 주지 않는 설비를 만든 다음에 그거를 이제 각 전력망 사업자가 인정을 해서 예. 공존하는 방향으로 가든지 아니면 그 전력망 사업자 입장에서 좀 보수적으로 엄격한 기준을 잡고 예. 적용을 하든지 일단 좀 기준을 정합시다. 기준을 정하라. 그래서 네. 우리가 돈 내라면 돈 내고 그렇죠. 뭔가를 할 수 있도록 네. 해달라. 근데 지금은 이제 인허가가 안 나오고 그렇죠. 모라토리움이 선언되니까 힘든 거예요. 이제 불투명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작년 말부터 이슈가 돼가지고 뭐 트럼프
대통령도 이제 좀 관심을 갖고 이렇게 푸시를 했는데 최근에 이제 FARC에서 지침을 발표했는데 예. 그 지침에 따르면 이제 이런 겁니다. 데이터 센터 사업자가 데이터 센터 때문에 발생하는 추가적인 망해 부담은 다 부담을 하라. 오. 관련 설비도 다 너가 투자해라. 한마디로 데이터 센터 때문에 주민들 전기요금 올리게 하는 것은 안 된다. 안 된다. 라고 이제 지침을 정했는데 예. 맨 마지막에 이제 약간 꼬리를 내립니다. 그런데 각 데이터 센터에 대한 인허가권은 주에 있다. 어? 그러니까 FARC는 예. 지침은 줬는데 그렇죠. 그것을 강제하진 않았어요. 책임은 안 지겠다라는 네.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좀 사업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 화가 날 것 저는 같은데. 좀 실망을 했고 그래서 이제 최근에는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데가 이제 어떤 식으로 나오냐. 그러면은 우리가 개통을 연결할 때까지 기다릴 시간이 없으니 보통 한 뭐 5년씩 걸리니까. 네, 그냥 황량한 데 가서 발전소 엄청 큰 거 짓고 예. 데이터 센터 짓고 우리가 알아서 다 할게. 우리가 알아서 다 한 다음에 예. 그다음에 막 연결할게. 그러니까 선 개통 후 건설이 아니고요. 예. 혹은 동시가 아니고 예. 선 건설 후 개통 연결하겠다라고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완벽하게 갖춰 놓을 테니까 네. 그 다음에 연결만 하면 될 거 네. 아니냐. 그런 전략도 있고 그다음에 스페이스 X 같은 경우는 거기는 이제 중서부의 쇠락한 러스트벨트 지역을 집중 공략하고 있어요. 러스트벨트 지역이 이제 옛날 공장이 있었으니까 예. 낡은 전력망은 있습니다. 망은 그대로 살아 있죠. 그다음에 공장 건물은 튼튼하게 남아 있다. 그러면은 그 건물을 사가지고 빌려가지고 그 안에 이제 서버를 쫙 깐 다음에 예. 멤피스 모델을 이제 더 스케일업 하겠다. 그래서 이제 멤피스 안에 콜로서스 2가 지어지고 있고 예. 유사한 모델로 이제 러스트벨트 공략하겠다. 그렇게 여러 가지 이제 사업자들마다 나오고 있는데 결국은 이제 물 문제, 소음 문제. 그러니까 물을 아끼려고 하면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증발식이 아니고 네. 이제 일반 그 펜 타입을 써야 됩니다. 그러면 그거는 소음이 지금 말씀드린 것보다도 훨씬 더 커져요. 그러니까 선풍기 뭐 수천 대를 돌린 것 같았는데 설비도 굉장히 커질 뿐더러 그런 경험을 해본 말씀 들어보니까 그거는 선풍기 그 파리가 막 수백 마리가 웽하는 소리가 예. 반경 2km까지 들린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서버 그러면 조용히 그냥 전기만 먹고 깜빡깜빡 불 왔다 갔다 하는 거가 아니고 아닙니다. 거대한 이제 플랜트군요. 네, 보면은 이제는. 그래서 거대한 말씀하신 이제 플랜트니까 이 거대한 플랜트가 이제 뭐 주민이 있는 그런 도시에 들어온 건 말이 안 되고.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제 이러한 상황들을 반영해가지고 아주 적합한 새로운 용어가 나왔습니다. 어떤 용어인가요? AI 데이터 센터란 말도 이제 낡았다. 토큰 팩토리. 네. 저는 그게 더 정확한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럴 것 같네요. 보니까 데이터 센터라고 그러면 뭔가 데이터를 저장하고 네네.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니니까. 그래서 이제 토큰 팩토리다. 토큰 팩토리니까 이건 공장에 준해서 네. 이제 앞으로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관리하고 기준도 만들고 해야 된다. 근데 이 토큰 팩토리는 전력망에 많은 부담을 주고 네. 이 자체가 하나의 전력망 설비가 돼야 된다. 그래서 이제 토큰 팩토리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기술적 기준, 그다음에 사회적 규제 이런 것들이 이제 생겨나고 있고 또 만들어져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대표님이 보시기에는 결국 미국은 어떻든 그러한 방식을 통해서 결국은 답을 찾아낼 것이다라고 보시나요? 아니면 이거 그래도 이거 쉽지 않을 텐데라고 보시는지? 제가 볼 때는 빅테크들이 네. 여기 사활을 걸고 있기 때문에 이제 좀 안 좋은 의미에서 일론 머스크의 방식을 좀 배우고 있다 저는 봅니다. 이게 뭐냐면 이 머스크라는 사람은 목표를 한번 딱 설정을 꽂히면 이제 뭐 정말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 콜로서스를 만들 때 이제 아까 말씀드린 처음에 이동식 발전기를 갖고 와서 이걸 지었는데 네. 사실 이게 미국 안에서 바로 문제가 됐습니다. 여러 가지 이슈가 될 수밖에 없죠. 이제 가스 발전기는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이제 질소 산화물을 배출을 합니다. 네. 그래서 가스 발전기를 이렇게 이제 한 지역에 퍼머넌트하게 설치를 해서 계속 발전을 하게 되면 미국의 어떤 그 환경 규정에 따라서 질소 산화물 제거 장치를 달아야 됩니다. 달아야죠. 그게 상당히 이제 크고 비싸고 복잡한데 고가죠. 네. 이동식 발전기는 그런 것이 없어요. 개별 하나씩 보면 별로 용량이 안 크니까. 그것도 있고
이제 이 포터블이라는 거는 원래 이 포터블 발전기를 왜 쓰냐면은 이 공사 현장에서 건물을 다 짓고 그 건물에 이제 시운전을 할 때 보통 씁니다. 이제 일시적으로 뭐 3메가의 전기를 공급해서 뭐 이렇게 체크한 다음에 예. 실제 이제 전원을 연결을 하는 이런 연결 전에 테스트용으로 쓰거나 아주 오지 뭐 알라스카 저기 가서 공장 짓는다 하면 전기가 안 들어오니까 일시적으로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통 특별 허가를 받아서 일시적으로 쓰는 겁니다. 일시적으로. 근데 그게 대부분 나라가 최대 1년이고요. 좀 엄격한 데는 6개월, 8개월 이런 식인데 미국도 이제 같은 룰을 적용합니다. 근데 콜로서스에 설치한 그 발전기 중에 절반 이상을 계속 쓰고 있어요. 오. 그래서 이제 바로 그러면 이제 포터블이 아니죠. 포터블이 아니죠. 예. 그래서 이제 실제 사진을 봐도 이렇게 대차가 있는 데다가 가스등 발전기 올려놓고 옆에다가 막 선 연결하고 막 해서 그 선이랑 이건 다 고정식이고 얘만 대차 위에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시민단체가 소송을 했죠. 고소를 했죠. 이거는 환경법 위반이다. 그런데 뭐 어떤 변호사를 잘 썼는지 모르겠는데 1심에서 이겼습니다. 아, 테슬라가. 예. 이유는 바퀴 위에 있으니까. 바퀴 위에 있으니까 네. 이거는 포터블이다. 포터블이다. 그리고 포터블은 그런 장비를 안 달아도 된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콜로서스 2 하고 네. 있는데 똑같은 지금 방식으로 건설을 하고 있어요. 뭐 이미 이제 판례도 나왔겠다. 네. 뭐 이렇게 하면 문제 없다. 그러면서 지금 이제 약간 안 좋은 거지만 빅테크들이 뭘 느끼냐면 법을 일단 어기고 고소를 당하면 예. 법적으로 대응을 하면서 일단 건설한다. 일단 건설한다. 예. 그러면서 실제 환경허가 안 나오고 건설허가가 안 나왔는데 발전소를 막 짓는다든지 예. 공사를 시작한다든지 이러고 있어요. 야, 이거 정말 막장인데요, 약간. 예. 약간 그런 느낌인데 예. 사실은 미국의 어떤 행정부에서는 이걸 규제하는 기관이 이제 EPA인데 EPA인데 요즘엔 뭐 힘이 없죠. 예. EPA를 거의 이제 무력화시켰습니다. 예. 그러니까 EPA 규제라는 거는 좀 뭐 좌파식 민주당식 이런 접근이니까 그런 규제는 불합리하거나 사업자를 발목을 잡는 거니까 예. 하면서 연방 정부 차원에서 오히려 사업자들이 막 그런 좀 어떻게 보면은 이 탈법과 준법에 막 경계선을 회색지대를 막 오가는 거를 방조하고 있어요. 뭐 나름대로 보면 또 그런 입장도 생각 들어요. 그러니까 미국의 그 AI와 관련된 투자 규모가 어마어마하고, 근데 그에 비해서 중국은 한 3분의 1 정도 사이즈더라고요. 보통 보면 뭐 미국이 15기가 오픈 AI 15기가 그러면 중국은 뭐 한 5기가에서 4기가 정도 사이즈인데, 사실 전력망이나 여러 가지 시스템적으로 보면 중국이 훨씬 빠르고 더 탄탄하고 다 새 걸로, 그리고 일사불란하게 이제 진행이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특히 연방 정부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뭐라도 해야 지금 되지 않겠느냐라는 입장도 이해는 되는데, 어떻게 보면 이게 꼬리가 지금 어떻게 국가 전체 시스템을 흔드는 네. 그런 모습이 연출이 되고 있군요, 보면. 근데 중국은 말씀하신 대로 좀 미국의 이런 걱정과 문제와는 좀 다른 어떻게 보면 이제 중국의 강점을 발휘하고 있는 게 중국의 전력망의 규모가 미국을 이제 압도합니다. 압도하죠. 네. 그러니까 미국은 이 전체적인 발전 용량이 한 1100기가 되고 중국은 뭐 그거보다 훨씬 큰데 이미 미국의 그 1100기가의 전력망은 다 이렇게 뭐 여러 한 100개 정도의 망으로 다 분산돼 있고 이게 각자 운영해서 네. 제대로 정리가 안 되죠. 네. 중국은 딱 5개의 거대 망으로 분할이 돼 있고 그 거대 망 각자의 규모가 한국 전력망의 한 3배쯤 됩니다. 한 단위가. 네. 그러니까 그 안에서 뭐 500메가 데이터 센터가 깜빡깜빡거린다? 별 문제 없죠. 이렇게 원체 규모가 크다 보니까. 크니까. 예. 그래서 이제 중국이 전기가 많다, 전기가 싸다, 전기가 풍부하다, 그다음에 전력망이 크고 튼튼하고 최신형이어서 네. 이 AI 데이터 센터나 토큰 팩토리가 들어오는 것에 문제가 없다. 네. 그래서 이제 중국의 고민은 미국하고 전혀 반대인데요. 중국은 지금 주로 서북부에 유령 데이터 센터가 많습니다. 그렇더라고요. 네. 지어놨는데 이제 서버 인제 자리가 안 팔려가지고 그러니까요. 힘들게 막 어디선가 이제 치 구해가지고 했는데 가동률을 보면은 뭐 20%, 25%. 뭐 중국이 하는 많은 일들이 그렇긴 하지만 제가 봤을 때 야 저러면 저건 너무 비용이 큰데 싶은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중국의
요즘 보면은 뭐 그런 여러 가지 중국 자체 AI 모델이 빨리 저렴하게 개발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안에 이제 토큰 사용료가 굉장히 쌉니다. 쌀 수밖에 없겠네요. 유휴 시설들이 뭐 넘쳐나니까. 그래서 보통 그 서북부의 이제 회사들이 그 세일즈 홍보하는 네네. 거 보면은 뭐 1년 동안 첫 1년 동안은 뭐 전기 요금 30원 킬로와트당 30원 받겠습니다. 서버 사용료도 무료입니다. 이야. 네. 거기다가 정부가 이제 보조금도 주고, 주죠. 예, 지원도 해주고 하니까 AI 모델 개발하는데 굉장히 좋은 환경이고요. 미국은 이제 그 모든 것을 다 극복해가면서 해야 되니까 답답한 거죠. 답답한 거고. 그걸 이제 어필을 하는 거예요. 이게 국가와 국가의 생존을 건 경쟁이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중국은 저렇게 좋은 전기 여건 하에서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우리 턱 밑까지 올라오지 않았느냐. 예. 근데 무슨 한가하게 뭐 무슨 질소 산화물 배출이 어쩌고 무슨 뭐 전력망의 안전이 어쩌고 지금 그거 따질 때가 아니다. 따질 때가 아니다. 하면서 이제 푸시를 하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일시적으로는 제가 볼 때는 사업자들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드라이브를 걸고 그것 때문에 이제 관련된 주민들은 스트레스를 받으니 받고. 이제 주 차원에서는 모라토리움이라도 선언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 미국의 하이퍼스케일러 투자가 계속돼야 우리 주가가 계속 오른다. 뭐 이제 하이닉스를 필두로 한 메모리 산업이 계속적으로 돈을 번다.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사실 더 시야를 넓혀서 보면 전기 잡아먹는 귀신들이 계속 등장하고 있고 이 전기 잡아먹는 귀신들을 어떤 식으로 잘 컨트롤할 것인지를 둘러싸고 미국은 미국대로 또 중국은 중국대로. 근데 어쨌든 고민은 미국이 훨씬 많군요 보면은. 네, 고민은 미국이 훨씬 많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그 한 1기가와트 정도 사이즈로 이제 이게 뭐 여러 가지 이제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당장은 뭐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큰 문제는 없겠죠.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는 이런 AI 데이터 센터를 망에 붙이는 것에 대한 예. 아직 실질적인 준비가 좀 부족합니다. 그런 이제 급변동하는 부하에 대해서 경험도 없고 네. 그런 거에 대한 뭐 스케일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학습도 덜 돼 있고. 그러니까 이제 뭐 어떤 분들이 얘기하시나요? 우리가 작년 얘기입니다만은 뭐 엔비디아에서 이제 최신 GPU 22만 대를 예. 구해서 예. 다행이다 했는데 지금 그 제가 말씀드린 이 기가 단위 데이터 센터들은 한 곳에 30만 대, 그렇죠. 50만 대 들어갑니다. 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직 이러한 이야기를 경험할 단계도 못 왔고 우리는 데이터 센터 지금 만들어서 이런 최첨단 GPU 넣어봐야 뭐 500대 1000대예요. 그럼 이런 문제는 아직은 없어요. 아직은 없지만 언젠가는 나타날 수도 있겠다. 지금 뭐 SK 같은 데 보면은 예. 이제 5기가를 목표로 해서 그렇죠. 개별 사이트로는 뭐 100메가 시작해서 1기가 500메가 한다고 하는데 일단 이제 500메가만 돼도 한전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제 부담스러운. 부담스럽고 간단하지 않고 진짜 500메가 붙일 거예요? 일로 와보세요. 이거 좀 얘기 좀 합시다. 이야기 좀 합시다. 예, 사실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GPU가 집약돼 가지고 부하를 많이 일으킨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문제점이 막 보고되니까 예. 이제 한전도 사업자들 불러가지고 그 우리 붙이기 전에 계획 좀 잘 봅시다. 요것도 요런 설비도 하시고 저런 설비도 하시고 잘 해야 됩니다. 이러는 거고 사업자들은 나는 그런 거 잘 모르는데. 우리는 그냥 한전 전기 받아서 하면 되는데요. 음. 그래서 지금은 제가 볼 땐 올해 좀 교통 정리가 돼야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사실 재생에너지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가장 안정적이고 오래된 그 레거시 자체인 이 전력망이라는 존재가 끊임없는 지금 시험을 당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드네요 보면. 네. 지금 우리나라 전력망은 원전을 이제 밑에 베이스로 해서 기저로 깔고 아주 안정적인 전기를 예. 이용해 왔는데 이게 발전 측면에서도 변화가 진행되고 있고 부하 측면에서도 지금 부하 측면에서도 변화가 이제 진행될 것입니다. 예. 이제 발전 측면은 이미 10년을 했죠. 그렇죠. 부하 측면도 이제 진행이 될 건데 이 두 개가 이제 이렇게 딱 서로 충돌하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질지 참 걱정입니다 보면. 그렇죠. 결국은 돈이 해결을 해야 된다. 많은 이제 어떤 안정화 설비, 보조 설비, 뭐 규정 이런 것들이 들어올 거니까 이게 다 이제 비용화 될 건데 그거를 100조 적자를 안고 있는 한전보로 대라고 하면 될 수 있을까요? 한전이 이제 지금 부채가 200조입니다. 그렇죠. 200조죠. 200조니까 말씀하신 대로 한전 입장에서는 그 여러 가지 뭐 이런 좋은 목표를 주시고 시키시면 제가 하겠는데 전기 요금은 좀 어떻게 긁적거리는 거죠 머리를.
이게 어떻게 보면은 옛날 군대에서 저 후임병들한테 PX 가서 뭐 사와라 500원 주고 하는 뭐 그런 모습인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드네요 보면은. 그렇죠. 이제 한전은 사석에서 제가 이제 그런 한전 분들하고 얘기하면은 그런 이제 좀 아쉬움을 얘기하세요. 그게 뭐냐면 AI를 위해서 다 이게 전기 얘기고 이거 좀만 깊게 들어가면은 이게 다 투자 얘기인데. 그렇죠. 다 돈이죠. 네. 어마어마한 근데 투자입니다 보면. 한전은 뭐 부채가 많다 적자 났다 하면서 이제 임금이 깎이고 사람이 나가고 이러니까 피해 의식이 있는 거죠. 그렇죠. 네. 국가 전체를 위해서 어떻게 보면 희생타를 친 결과가 적자인데 그거를 경영을 못했다고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로 또 그런 식으로 페널티를 주면 도대체 뭘 어떻게 하라는 소리냐. 네. 그 와중에 예. 전기 요금은 동결인데 예. AI 이런 AI와 재생에너지를 위한 막대한 망투자도 해라. 투자. 또 뭐 반도체 또 관련된 또 투자는 또 별도로 또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제가 볼 때는 우리가 너무 많은 토끼를 예. 한꺼번에 잡으려고 하면은 예. 토끼가 다 산으로 도망간다. 근데 미국의 사례를 봐도 예. 중국을 보면 중국은 확실히 이제 그 우선순위는 확실히 잡고 들어갑니다. 그렇죠. 처음부터 걔네는 딱 정해놓고 들어갔죠 보면은. 이제 그런 좀 노하우를 예. 미국도 뒤늦게 배우고 있는데 우리도 좀 고민할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듭니다. 네, 어떻게 보면 우리가 맨날 반도체와 관련돼서 AI 이야기를 하지만 정작 그 밑에 있는 유틸리티와 관련된 이슈들에 대해서는 잘 몰랐는데 오늘 이렇게 권현주 대표님 모셔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남의 이야기 참 재밌다라는 생각도 들다가 갑자기 우리한테 불이 옮겨 붙으면 저거 어떻게 불 끄냐. 라는 이제 고민도 되는 여러 가지 복잡다단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마냥 좋은 건 없는 것 같고 또 아까 대표님께서 다 산으로 도망가면 어떻게 하냐라고 하지만 대한민국은 또 일석이조 여러 번 많이 잡아봤으니까 이번에도 또 그런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다들 머리를 좀 싸매고 고민을 좀 하면서 솔루션을 찾기 위해서 한 발씩 양보하는 좀 그런 모습도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뭐 전 세계에서 티어 1 미국, 티어 2 중국 전체 컴퓨팅 파워의 90%를 가져가는데 저 밑에 티어 3로 대한민국하고 프랑스가 뭔가 해보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는데 우리의 존재 뭔가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다들 좀 힘을 모아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말씀드리면서 오늘 준비한 사항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시간 고생해 주신 권현주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